안녕하십니까.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에 시행되었던 제1회차 콘크리트 기사 실기 필답형 제1회차에 대한 문제, 복원된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그 수험자들의 이제 그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복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수험자에 의해서 문제를 복원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문제를 복원하려고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원했던 문제들은 거의 복원율 거의 100% 가깝게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문제 12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한 문제당 5점씩 배점을 주었고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그리 어려웠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그런 문제에서 한 10문제, 11문제 정도 나왔고요. 한 문제 정도가 좀 생소한 문제가 좀 나왔죠.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충실히 잘 복습해 주시고 문제를 연습 많이 해 보신 분이라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최대 한 55점까지도 받을 수 있는 문제였고, 그리고 못 하셔서도 한 뭐 40점대까지는 받을 수 있는 문제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됐던 문제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복원된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1번에 이제 관입 저항 침해에 의한 콘크리트 응결 시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다음 물음에 답을 하라. 배점은 5점이고요. 시험 결과 도시화시키는 방법 3가지. 그리고 나번이 이제 도시화된 그래프에 의해서 이제 초결 및 종결 시간에 이제 그때 관입 최대 저항값을 쓰라고 그랬어요. 저항값. 자, 그래서 이제 시험 결과를 도시화하는 방법에 대한 건 이거는 한번 출제가 한번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3가지 이제 방법 중에 이제 도시화 방법 3가지는 중에서 핸드 피팅, 손으로 직접 이제 그리는 방법이 있죠. 그다음에 선형 회기 분석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그다음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섬한 컴퓨터 이렇게 암기할 때 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자만 짜서 핸섬한 컴퓨터. 그래서 도시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나벌의 최대 저항값은 초결은 3.5메가파스칼이고 종결은 28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개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를 쓰셨다 그러면 이제 부분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굴골지에 대한 밀도 및 흡수율 시험에 대한 식을 쓰라고 그랬어요. 다른 때 같으면 이걸 어떤 그 수치를 주고 뭐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법한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냥 식을 좀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배점이 5점이었고요. A는 노건조 상태 질량이었고, B는 평원 상태 질량이고, C는 물속에서의 이제 질량이고, B로는 물의 밀도. 그 4가지 물어봤죠. 평원 상태일 때 밀도, 절건 상태 밀도, 겉보기 밀도, 그 다음 흡수율. 자, 평원 상태일 때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죠? 우리가 구름골지일 때는 평원일 때는 어떻게 B-C를 쓰죠. 그래서 B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평원 상태일 땐 질량이고, C는 수중에서의 질량이죠. 그 차이를 본다 그랬잖아요. 분모는 밀도 구할 때. 그 다음에 분자는 뭘로 올라가요? 이게 평원이니까 그냥 B, 요게 올라가야 되죠. B가 올라가야 되고, 여기다가 물의 밀도만 곱해주면 이게 뭐야? 바로 평원 상태 밀도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절건 상태의 밀도일 때는 이건 분모는 똑같아요. 절건은 마찬가지죠. B-C분의 다만 분자가 뭘로 된다? 절건이니까 이거를 A로 올린다. 그죠? 이거는 평원이니까 분자를 B로 올리고, 그래서 A 여기다 곱하기 로 물의 밀도 해주는 거고요. 자, 겉보기 밀도라고 그러면 겉보기 밀도, 이거는 좀 차이가 있죠. 자, 겉보기 밀도라고 할 때는 여기 분모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평원 상태일 때 질량 이게 아니고 절건 상태, A 노건조 상태 같은 말이에요. 절건이나 노건조 A-C분의 요게 다만 요게 A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A 요거를 쓰면 이제 겉보기 밀도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흡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골재 성상 이렇게 4가지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완전히 그 항온기 놓고 내외부를 완전히 건조시켰을 때, 그때 이제 이 상태를 우리가 절건이라고 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공기 중에 노출이 있는 상태를 이걸 기건, 공기 중의 상태다 봤고, 그 다음 골재 내부에 100% 물이 다 차 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표곤이라고 그랬죠. 표곤. 자, 그 다음에 골재 내부에 물도 다 차 있지만 바깥에 이렇게 표면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수분 상태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이걸 할 때 뭐예요? 기건 함수량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유효 함수량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절건에서부터 표고 상태가 되는 이때 이제 골재 내부에 물이 100% 차 있는 이 상태를 뭐라 이거를 흡수량이라 그러죠. 흡수량.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뭐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절건에서부터 이제 수분까지. 이걸 표면에 있는 물이다. 그래서 표면 수량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절건에서부터 수분 상태까지 이걸 전함수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함수량. 그럼 우리가 이제 흡수율일 때는 뭐예요? 요걸 이제 흡수량을 우리가 이제 백분율로 고치면 되죠. 그럼 기준은 뭐예요? 절건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절건을 A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분의. 자,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차이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건에서 표고까지. 그럼 표고는 B로 봤으니까 B-A가 되겠죠. 그죠? B-A. 여기다 뭐를 곱한다? 백분율을 표시해야 되니까 100을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흡수율이 되겠죠. 흡수율.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이렇게 풀이가 이제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보았고요. 3번 한번 보죠. 쪼개 민장 강도 시험에 대한 아래 물음을 답을 하라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가나 두 개를 물었는데 여기서 가번에 대한 문제, 이게 이제 왜 우리가 공식을 만들 때 두들기는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사실 답은 간단한 건데 이게 조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뭐 답을 못 쓰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식을 만들면 압축 강도 공식을 우리가 눕혀가지고 이걸 그 위아래로 하중을 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번에 위아래로 이제 하중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간접적으로 옆으로 이제 할열 이제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데 이걸 왜 공식체로 우리가 다짐 시험에 공식 두들기잖아요. 그죠? 공식 두들기 이렇게 결국 뭐예요? 그 공식체에 공국이 남아요. 이 구멍이 있는 공국들이 이게 채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채워져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공국이 있는 상태로 강도 시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강도가 떨어지겠죠. 강도의 부족 현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실에서의 그 재료 특성은 우리가 재료의 특성은 풍화되지 않은 시멘트라든가 좋은 골재를 써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 때도 최상의 공식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국 내부에 있는 이런 공식 내부에 있는 공국들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손망치로 또는 고무망치로 두들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짐봉으로 이제 다짐을 하고 나서 생긴 이런 구멍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공국을 제거하기 위해서, 옆면을 망치로 가볍게 두들긴다. 이게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고요. 자, 나발에 지름이 150mm, 높이가 300mm 원주형 공시체를 사용해서 쪼개 민장도를 시험해가지고 이때 최대 하중이 320kN이었다. 이때 쪼개 민장강도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쪼개 민장강도 파이 dl분의 2p 위아래에서 누른다. 그래서 2 곱하기 320 곱하기 킬로니까 뉴턴으로 바꿔주면 10의 3승을 곱해주고요. 자, 밑에다가 이거 밀리미터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150. 그 다음에 높이 300 해서 구해보면은 뉴턴파 제곱 밀리미터. 그래서 이거는 뉴턴파 제곱 밀리미터는 단위가 MPa 메가파스칼하고 같다 그랬죠. 그래서 MPa 이렇게. 대문자로 앞에 두 개, 그죠? 그리고 나머지 요건 소문자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4.53 메가파스칼, MPa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